이 팀의 동양 인능력 성장 판타지 작품 트리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부의 시작을 재밌게 열어줄 이 팀의 창작 시놉시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리트 발표를 맡은 이주 김현서 최수영 박준규입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앞서 나눠드린 전단지를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들어가셔서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제 저희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이제 발표를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 트리트 너무 재밌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헐, 뭐야? 주인공들에 대해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 나 이런 디테일 놓칠 수 없어. 먼저 이수빈부터 한번 볼까? 코드네임 14, 이수빈. 리더십은 포용력, 공감 능력, 지도력 등 여러모로 부족한 김선우에 비해서 동료들을 다정하게 잘 챙겨주는 리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정한 겉모습과 다르게 겉으로는 동료들에게 회의를 느끼는 기준적인 리더. 맞아.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직접 생각한다. 코드네임 1, 김성우. 비밀정부 한국지구 1기의 리더. 사회성, 포용력,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말을 직설적으로 하며 생각이 틀에 박혀있다. 팀원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을 보인다. 독단적인 행동이 작고 때로 보는 쌍둥이 요원들과 심하게 대립한다. 나 이것 때부터 짜증났어. 빙결시다. 얼음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능력을 오래 사용해야 하며 처음부터 동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코드네임 10, 이규영. 비밀요원증 몇 없는 정신계열 능력자다. 비밀요원은 초능력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이 특화되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지만 코드네임 10, 이규현은 정신계열 능력자가 필요했던 비밀정보에서 편의를 봐줘 바로 현장에서 투입된 케이스다. 일명 낙하살인죄자가 신체 능력이 유독 부족해 다른 비밀요원들에게 보호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에 비밀정보 내에서 민폐와 낙하산의 이미지가 가능해. 맞아, 진짜 내 앞에 손가락이었어. 독심술사. 대상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코드네임 X, 최수연의 성승이 언니로 최수연과 함께 1기 비밀요원 중 마지막으로 들어온 요원이다. 최수연과 함께 다니며 여러 임무를 해결한다. 자신의 전우치 능력과 강력하게 동화되어 전우치 특유의 유쾌함과 장난기가 종종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장난의 선을 심하게 넘으며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최수연과 함께 또는 최수연에게 꼬들겨져서 혼자 단독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전우치. 전설에 등장하는 전우치처럼 분신술, 은신술, 공인술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수연, 코드네임 X. 최수아의 쌍둥이 동생으로 최수아와 함께 1기 비밀요원 중 마지막으로 들어온 요원이다. 다소 오만한 성격이고 최수아에게 다른 요원들과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자고 꼬드기는 일이 잦아 동료들의 등분이 서고 있다. 기관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과 동생에게는 코드네임이 아닌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다며 코드네임을 부여받지 않겠다고 1인 시위를 펼친 역사다. 그래서 쌍둥이는 유일하게 코드네임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비밀요원들이다. 금쪽이들. 시위 이후로 자신들을 통제하려 드는 김선우와 심하게 대립한다. 전설에 등장하는 전우치처럼 분신술, 은신술, 공인술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야? 사이트 잘못된 거 아니야? 비밀요원 뉴스 SGN입니다. 최근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저희와 관련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 29일 경북 울진에서 산이 황폐화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멧돼지들이 휩쓸고 간 흔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제보를 해주신 시민분을 직접 찾아뵈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가면 이렇게 될 리가 없슈. 나가 여기서 60년을 살았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제가 지집에서 봤슈. 시퍼런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봤다니까요. 옆 동네 이사도 봤다니까. 아휴 참말로 답답하네. 앞으로는 비밀요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복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SGN 뉴스 김현서였습니다. 당신을 비밀정보 한국 집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눌러볼까? 뭐야? 이결이잖아! 안녕하십니까 비밀요원 여러분. 제2기 비밀요원 발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발대식을 진행할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영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 2022년 핵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저희는 1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 2050년 반사능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2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2080년 반사능에 대한 면역력으로 초능력을 갖게 된 불원변이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3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이러한 능력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현재 비밀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여러분의 선배인 비밀요원 1기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인 도깨비 지구 침략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깨비 지구 침략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들이 서식했던 공간인데요. 태초의 지구는 제1세계와 제2세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1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reptilian, 외계인, 서린 등과 같은 대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음 나라에 위치한 비밀 정부의 신속한 처리 덕분에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깨비의 서식지대인 제2세계입니다. 제2세계는 원래 도깨비불 너머에 태초부터 이미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세계와 구조는 같지만 인간들이 탄생하지 않았기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게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능력, 도깨비불, 그리고 도깨비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비밀요원들의 초능력입니다. 비밀요원의 초능력은 핵전쟁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 소수가 갖게 된 비밀 능력으로 그 위력은 개인마다 다르며 능력 중에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도깨비들의 가계 능력입니다. 도깨비들의 특수한 능력으로 이 능력은 도깨비들의 근원인 오래된 물건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근원인 물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의 가문으로 묶입니다. 또한 도깨비들의 힘의 원천은 오래된 물건으로 그 물건이 오래되고 곰팡이가 필 물건일수록 탄생한 도깨비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다음은 도깨비불입니다. 도깨비불은 인간 세계와 도깨비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로 눈에는 보이지만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음에 약하며 영영 소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얼음으로 공인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요원들은 한국 곳곳의 생명체들을 처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요원들의 리더인 김선우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쌍둥이가 입사하면서 그 강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비밀요원들은 김선우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비밀요원의 예언가로부터 도깨비들이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를 들은 비밀 요원들은 곧바로 도깨비들이 출현하는 곳으로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에서 3m 정도의 거구의 도깨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깨비라고 판단한 비밀 요원들은 곧바로 도깨비들을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강력한 도깨비들은 후퇴를 하게 되었고,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능력을 너무 많이 남발한 김선우는 3도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리더 김선우가 치료를 받게 되자 그 자리를 부리더였던 이수빈이 대신하게 됩니다. 요원들은 도깨비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도깨비들이 있었던 장소로 정찰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원들은 도깨비들이 도깨비불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깨비 세상으로 연결된 통로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때 모험심이 강했던 최수연과 최수아는 도깨비불로 들어가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요원들은 이를 반대했지만 최수연은 분신술을 이용하여 비밀 요원들의 시야를 가지고 최수아와 함께 도깨비불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에 평소에도 말을 안 듣던 최수연에게 화가 난 이수빈은 최수연의 분신들을 향해 공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신인 줄 알고 화살을 쐈던 것과 달리 분신이 아닌 최수연 본체가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평소에도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던 이수빈이었기에 최수연은 그녀가 자신에게 고의로 화살을 쐈다고 오해하고 몰아가게 됩니다. 이수빈은 이를 부정하였지만 요원들의 말과 김선우의 핀잔을 들으며 오해와 죄책감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상에 걸렸던 김선우가 회복을 하며 다시 리더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비밀 요원들은 김선우를 선두로 다시 도깨비들을 투벌하기 위해 도깨비불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도깨비들이 도깨비불을 지키고 있었고, 지난번 정찰에서 알아낸 도깨비불이 통로라는 사실을 약점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수빈은 먼저 도깨비불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화살은 그대로 도깨비불을 통과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들과 격렬한 전투가 이뤄지다가 김선우의 능력이 도깨비불에 스치게 됩니다. 얼음에 스친 도깨비불은 조금 인정거리다가 조금 흐릿해지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도깨비불이 일렁거리는 것을 보고 공황에 빠지며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독심술사 이규현은 이전에 도깨비들의 생각을 읽고 도깨비들이 도깨비불, 통로, 매물것,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읽게 됩니다. 이를 읽은 이규현은 도깨비들의 목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김선우는 도깨비불에 집중적으로 도깨비 빙결 공격을 가하고 도깨비불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최수아가 도깨비불로 달려가 봉인술로 도깨비불을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깨비불이 봉인되자 도깨비들은 비명을 지르며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목에 이빨 나간 술잔을 차고 있던 도깨비 한 마리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이규현은 도깨비가 목에 차고 있는 술잔이 그의 목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석되어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료들이 사라지게 되자 분노한 도깨비 백은 방심하고 있던 최수연에게 중후로 찬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를 본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최수연 앞으로 달려들어 최수연 앞을 가로막아 보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와 최수연을 덮치려는 백을 향해 궁술 능력을 사용하여 백의 목에 걸린 백의 근원인 술잔을 박살냈습니다. 이수빈에 의해 술잔이 깨지는 동시에 도깨비 백 또한 직전에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술잔을
파편이 이수빈의 왼쪽 눈에 박히면서 그녀의 왼쪽 눈은 실명되게 되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지금까지 고의로 최소연을 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비밀 동료들에 대한 복합적인 애증과 애정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의 왼쪽 눈이 실명되면서 능력 사용에 큰 무리가 생겼지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또 여기기로 합니다. 한편 리더였던 김선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되짚어보며 자신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스스로 리더 자리를 포기하고 팀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애를 깨달은 이수빈은 자신이 차기 리더가 되어 이 팀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였고 결국 이수빈은 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수빈과 비밀요원들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기 비밀요원 발표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